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화요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번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눈 깜짝할 새 참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날씨가 거의 오후에는 좀 덥다가 다시 밤부터 또 추워졌는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뭐 한 대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거의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서 왠지 해외 갔다가 이제 입국하신 분들로 인해서 이제 뭐 홍역 바이러스가 전염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런 사건 사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날씨가 예전과 달라서 좀 적응하기가 힘든 건진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참 스펙타클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뭔가 해놓은 거 없이 계속 흘러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뒷걸음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뭔가 후퇴하는 그런 느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어제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활짝 열어봤지만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운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화 음악 공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영화 음악 공간 첫 곡은요. 영화 가을의 전설의 OST입니다. 네, 네, 영화 가을의 전설 더 러들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봄인데 웬 가을의 전설이냐. 오늘 왠지 이 더 러들스의 OST가 여러분들의 화요일을 맞이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예전에도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영음공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한 여자를 둔 세 형제의 어떻게 보면 사랑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 형제 우애 그런 것과 또 사랑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게를 측정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 이런 사람의 본능과 이성의 행동, 그리고 내 가족 간의 우애, 또 이성 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때도 당시 얘기 드렸지만 이 어린 시절의 브래드 피트의 미소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요. 네, 이 영화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주로 어렸을 때 접하게 됐던 게 그 토요 명화 아시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다가 항상 그 저녁만 되면은 밤 시간만 되면은 그 토요 영화 시간에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따단 따단 막 이렇게 그 시그널도 함께 등장하면서 제 마음과 같이 쿵딱쿵딱 이렇게 흔들리고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보면서 또 접했던 영화가 이 영화 가을의 전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그런 어린 시절만의 추억 그리고 어린 시절만의 뭔가 기다렸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난 프로그램이 그 토요 미스테리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중학교 때인지 정확한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토요 미스테리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종영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죠. 뭐 이게 실화든 실화가 아니든 그날 밤을 오싹하게 만드는데 충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추억거리가 하나씩 다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이어서 영화 OST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영화 또한 많은 분들한테 명작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OST 듣겠습니다. 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네, OST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인 노먼 맥클린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 지금 노먼 맥클린은 미국의 은퇴한 대학 교수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 소설 안에서도 그렇지만 맥클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로교회 목사인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또 이야기의 화자인 노먼 주인공 그리고 동생의 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건의적이고 약간 좀 낚시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굉장히 건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노먼은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순응하는 그런 큰아들인 반면에 폴은 아버지의 그런 뭐 건의적인 모습에 계속 반항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노먼은 어쨌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동생 폴은 자그마한 신문사의 기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계속 그 폴의 반항적이고 자유적이고 뭔가 충동적인 행동은 계속 여전히 되다가 끝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노먼과 이제 폴을 그 아버지가 당시 낚시를 하던 그런 고기 낚시의 모습에 한 은유를 또 빗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낚시를 할 때, 낚시꾼한테 고기가 잡혔을 때, 그 노먼 같은 존재는 낚시꼬리를 이제 걸렸을 때 자신이, 그러면서 그냥 순조롭게 순종하면서 자유를 얻을 그 기회를 노리는 반면 폴은 막 발버둥치고 반항하고 하다가 결국 그 낚시고리에 좀 아가미의 그 숨통이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좀 이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부자 간의 관계를 낚시로 또 은유한 것이 이 작품에서도 굉장한 화제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폴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버지가 교회 강단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때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굳이 뭐 이 작품의 명대사 이래서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하게 좀 뭐랄까요?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란 게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는 누구나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생활은 당연하겠죠. 모든 것들이 이득을 내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정의 아래 책이 풀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내가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희생이 아무리 요즘 사회에 들어서 힘든 말이고 조건 없는 사랑, 또 내가 누군가한테 이만큼 해준 만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참 많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족 간이라는 것이 이 피로 맺어지고 혈육으로 맺어져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요즘에 돈 문제나 아니면 각종 그런 이익 문제 그리고 싸움으로 가족의 그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연인들도 그렇고요. 연인들도 요즘에 뭐 그냥 여자들한테 설문조사하면 가장 남자를 볼 때 1순위가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1순위가 외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는 이 예쁜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이세 자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쁜 사람, 예쁜 우월한 유전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능력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안정적인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 자식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내재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할 수 없겠지만 다 자신들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고 내가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없지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자체가 있는 거.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정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말을 막 길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또 길어지네요. 뭔가 서로 어떤 사람이거나 다 다르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그 장점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이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주면서 이 장점을 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으쌰으쌰 힘이 돼주는 자체가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첫 번째 가장 해야 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도 나와 자신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 부부들께서도 이제 성격 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내가 저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저 사람과 뭔가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을 꿰맞추려 한다면 거기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려면 이 다름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그러면 노래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의 베스트 영화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OST죠. 네, 키팅스 트림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OST 키팅 트림프 키팅의 승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서서 떠나는 선생님, 선장이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 캡틴이 떠날 때 약간 그 엔딩 장면 뒤로 흐르는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선물은 떠나는 키팅 선생에게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미소를 짓게 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웨스트 곡이 깔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도 감동적인 영화, 꼭 죽기 전에 봐야 하는 그런 영화 중에 또 꼽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90년 아카데미 각본상으로 그 시절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봤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꼽히는 만큼 또 많은 친구들한테 꼭 추천되고 있는 영화 베스트 중에 또 순위가 올라가 있죠. 그만큼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는 현재를 즐겨라라는 카르페 디엠 그 말도 많은 분들한테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이것이 좀 많은 분들의 그런 좌우명이 될 정도로 이 영화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았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타인과의 그 키팅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가르칠 때 현장에서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이 책으로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말로 느끼고 시로 느끼고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는 어렵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의 독특함을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하길 숲속의 두 갈래 길에서 난 그 왕래 길에서 이제 그 자신은 왕래가 작은 길을 선택했고 그게 날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걷도록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방향과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뒤로 걷든 옆으로 걷든 앞으로 걷든 뛰어가든 마음대로 선택을 하라고 그것이 자랑스럽든 바보 같던 내 자신이 가는 길은 자랑스럽게 한번 걸어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걷고 싶은 대로 걸어라. 그러면서 그 한 학생이 안 걷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튼군은 왜 안 걷냐 했더니 자신이 걷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정확한 대답이라고 전통에 도전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우리는 타인과 다 다르고 타인과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신념이 다르죠.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군중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그랬던 삶을 살아왔던 거고 아직까지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뭔가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이것은 잘못된 건데 왜 저 길로 가는 거지 저 사람은? 라고 생각하는 길을 과감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 싶을 텐데요. 그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행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에서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 감동적인 영화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노래 또 듣겠습니다. 네, 영화 아는 여자의 OST 아는 여자 데일라이트가 부릅니다. 네, 아는 여자 OST 아는 여자 듣고 왔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있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이제 정말 나의 소중한 인연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가볍게 넘어갔던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기인들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인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참 세상이라는 것이 좀 좁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누군가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나랑도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 사람과 또 연관이 있을 때 정말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연관이 있을 때 다들 정말 신기하다. 진짜 세상은 좁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세상은 좁은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간과하면서 나 혼자만 열심히 살고 나 혼자만 바쁘게 살고 나 혼자만 다인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그렇고요. 침몰 사고에서 나의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그것이 많은 국민들한테 더 감정적으로 공감되고 또 이것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만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내가 어딘가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만큼 이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넓다라고도 할 수 있고 복잡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순하면서도 좁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미처 내가 지금 그냥 가는 길에 누군가가 옆에서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만 가는 길만 그냥 쭉 보면서 간다면 조금은 옆에 누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 누가 뒤쳐져서 오고 있는지 앞에는 누가 앞서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도 네, 많은 분들한테 첫사랑의 기억과 함께 눈물을 자아냈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클래식 OST 너에게는 나에게는 전해드립니다. 네, 영화 클래식 OST 너에게는 나에게는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아, 정말 이 영화 클래식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는데요. 듣고 나서, 아, 혼자 막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요. 저는 예전에도 뭐랄까요. 어, 지금 사실 제가 방송 음악 나가는 도중에 목에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실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생방송으로 본다면 저의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생방송으로 보시면 제가 결코 그렇게 우아하지만은 않다는 거. 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아하다고 생각 안 하실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저는 혼자 예전에 봤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영화 음악 공간 때 이 OST 말고도 영화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 저는 이 영화를 혼자 봤어요. 그래서 그때 잠실 롯데 시네마였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가서 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이 영화를 꿋꿋이 혼자 봤다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영화가 갑자기 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혼자 가뜩이나 혼자 봤는데 혼자 울고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콧물 찍찍 흘리면서 나왔답니다. 그래도 팝콘을 손에 꼭 쥐고 이렇게 먹으면서 열심히 봤다는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깊은 영화예요. 제가 가끔 영화를 혼자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좀 영화를 볼 시간조차 별로 많이 없는데 영화를 제가 좀 기분이 울적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가끔 가다가 시간 맞는 영화 있으면 혼자 보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어서 OST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영화 속 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영화 속 그 이야기.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웃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 영화 속 그 이야기였습니다.